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수도 없이 들어봤던 용신이죠. 용신. 제가 강의를 15분 정도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책을 읽어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른 책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신이 뭐냐? 이 중간에 자평진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자 용신 전구원령. 유명한 말이죠. 일간 배지 원령지지 생극이 부동 격국분원이라. 우리들이 용신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유명사로서 용신, 그 다음에 용 플러스 신. 고유명사로서 용신이 지금 여기 1번에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령, 자평진전에서는 원령 본기, 격, 국. 용 플러스 신, 이것은 상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원령 본기를 일주가 사용하는 격국이죠. 그래서 그것은 선악, 악으로 나누는 거죠. 길, 흉. 주의할 것은 이것은 선악으로 나누고 이것은 길흉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이긴 하지만 그것이 희신이거나 악신이나 흉신이 기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육격이 상관격 가지고요. 두 개를 양인격과 걸록월격을 합쳐서 총 정격은 정, 팔격. 용신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용신은 전체 팔자의 중심이 초점이죠. 당연히 우리가 용신을 구한다는 것은 원령에서 격국을 구하는 것, 이게 격국용신입니다. 원령이 가장 센 기운이죠. 그래서 강한 기운이죠. 강한 기운. 이것은 왕하다라고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요. 주보법에서는 강한 것 플러스 왕한 것, 강왕한 글자를 찾아서 그것을 주신으로 선정합니다. 이거나 다 원령이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신이라는 것은 격국용신이죠. 전체의 중심이자 초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격국용신, 원령용신은 희기의 구별은 없고 선악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평진전도 배합이 마땅하면 모두 귀격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본기 또는 1번이고요. 2번은 여기인데 투가 내지하고 대원 지지에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원국이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격국용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용 플러스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선용신과 악용신은 4개씩 나누는데요. 이것은 선한 것을 훼손하지 않고 도와주거나 보호해야 되고요. 악한 것은 그것을 잘
교화하거나 눌러야 됩니다. 그것이 용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순용이라고 하고 역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관격이라는 것은 정관이 생하는 것, 재성. 정관을 생하는 것, 재. 정관이 생하는 것, 인. 이것은 나를 돕는 거고요. 이것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뭘로부터? 식상으로부터. 그래서 순용에 용하는 신들은 생해주거나 호위해주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정관격에서는 상신이라고, 자통의 상신이라고 하죠. 격국용신을 돕는 신, 재상의 역할을 하는 상신이라고 합니다. 정관격은 그래서 재인. 재격은 재를 돕는 것은 식, 재를 보호해 주는 것은 관. 뭘로부터? 비겁으로부터. 인.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을 돕는 것은 관. 이것은 돕는다는 것도 호위하는 것 똑같은데요. 재가 인성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재를 순하게 길을 유통시켜서 인성으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관이. 비겁은 재를 눌러서 보호하는 거죠. 인성을. 식신은 마찬가지로 식신을 생하는 것은 비겁이고요. 이 생하는 것은 인성으로부터 징검다리에서 순하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식신이 생하는 것은 재성이죠. 이것도 인성을 극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서 식신격에서 좀 관심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식신 자체가 용하는 신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식신 대살이라고 하죠. 식신격에 살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식신이 살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 월령, 용신이죠. 격국. 이것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 식신 대살에서 식신은 살성이 있음으로써 식신의 가치가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식신이 격국이자 상신이 되는 겁니다. 요경은 아까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 교화하는 것, 칠살이 가장 큰 그 악신이라고 부르는 악신. 이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억제하는 거죠. 식신으로. 두 번째는 인성으로서 그걸 교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빠져있는데 겁제로서 합하는 거죠. 경금일간의 병화가 칠살인데요. 신이 합하는 거죠. 그래서 겁제가 이때는 상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이 반드시 합거다라고 하는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겁제도 상신이 될 수 있지만
합이 합과 합류, 뭐 합동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봐버리면 겁재로서 살성을 합하는, 그래서 합거시켜서 겁재가 용신이 상신이 되는 그런 그 성격 방식은 불안하죠. 그래서 이 경우를 좀 레벨이 낮다라고 봐도 됩니다. 상관격, 양인격. 양인격에서는 경금일간의 6월인데요. 이때는 칠살이 양인을 제압하는 겁니다. 칠살이 상신으로 쓰이는 경우는 양인격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의할 게 이 병화, 칠살을 임수가 제거하면 이건 패격이죠. 패격. 걸륭제는 많이 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양인격이기 때문에 칠살로서 양인을 제거하고 다시 겁재로서 칠살을 합해서 관을 남기고 이렇게 두 단계로 가서 그 성격된다고 보는데 이건 뭐 약간 좀 경강부회합니다. 관살 혼잡도 제거해야 되는 거고 양인도 제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주보법으로 보면 뭐 간단히 끝나는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걸록월겹격은 걸록은 약간 일주를 좀 돕는 그런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악한 것으로는 보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일주의禄근 뭐 천간에 투관하지 않으면 그냥 근으로서만 작용을 하고 그래서 선신으로 간주해서 순용한다. 여기서 오가 투관한 게 병으로 겁재가 투관해 버렸죠.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천간에 병화 겁재가 투관했고요. 양인이고요. 그래서 역용해야 되는데 인성이 나와서 역용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그 인성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방면에 흠결이 있고 그 방면의 흠결을 출신이나 학력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 격국을 따지고 아까 그 사줄 기가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논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사주팔자를 읽어내기 위한 거죠. 읽어내려면 반드시 운이라고 하는 걸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운이 원국이나 원국과 작용하는 그런 대운윤년에서 나오는 기 이것과 작용해서 만드는 결과 이걸 읽어내는 것이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월령은 제일 큰 기고요. 그다음에 용신도 기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들이 눌러지고 작용되고 하는 것인가
하는 글자들이 운에서 어떤 영향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사주팔자가 어떤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명운을 예측하는 것은 운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원국이 있고요. 대운이 있고요. 운연이 있습니다. 유월도 있겠죠. 원국의 어떤 기의 유행, 원국은 기가 유행하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는 거죠. 원국 그 자체로서는 어떤 잠정적인 어떤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운이 먼저 와서 원국과 작용을 하면 어떤 기의 운동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유년이 그 기의 운동을 돕거나 억제하거나 원국과 또 작용을 하고요. 6월이 또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결과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주팔자는 기와 운의 결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격국을 너무 간단히 지금 넘어와서 이걸로 격국 공부가 끝난 건 결코 아닙니다. 입문도 안 되는 건데요. 지금 빨리 지금 기초 부분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책도 보시고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통 격국론은 또 따로 자평진전과 전통 격국 이론을 따로 명략대에 강의해서 강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책을 또 먼저 보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